오래전 한국의 어느 평원, 그곳을 습격한 일본의 악당들을 무술고수 타이거 마스크가 전부 해치워버리는데요. 타이거 마스크를 동경했던 건평은 그에게 자극을 받아 무술 훈련을 연마했었지만 나도 그처럼 되고 싶었다. 직장인한테 무술이란 더 이상 쓸모없는 스펙일 뿐이었습니다. 이젠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뭐하고 있었어? 작년 시장 현황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현황 분석? 그렇게 직장에서 온갖 고난을 겪은 건평은 집에서조차 고난이 끊이지 않았고 이빠! 저이빠! 일장이빠! 난 사람들에게 치이고 회사에서도 치이고 라면에까지 치인다.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아, 고등학교 동창 민식이구나. 웬일이야? 그건 다름 아닌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죽어? 그땐 몰랐다. 그 전화가 내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졸업하고 처음이지?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 민식은 함께 무술을 연마했던 건평이 이제는 무도인의 삶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 마 그래도 너랑 나랑 같이 태권까지 배운 사이잖아. 아니 어렸을 때 그냥 맞지 말고 배운 거 무술로 그걸로 좀 써먹지 그랬어. 네가 제일 많이 때렸어. 한편 토착 외구였던 대기업 회장 성은은 한국의 도장들을 모두 없애버린 후 가라테 도장으로 점령하겠다는 사악한 계획을 실행 중이었고 회장님, 준비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식사 후에는 여의도 긴자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제9열 중환 택견관장 요리 준비 마쳤답니다. 얼른 보고 싶네요. 네, 고생이 많아요. 근데 주변이 왜 이렇게 어두워? 선글라스 끼셨습니다. 아, 그런가? 어디 보자.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망설이지 않을 정도로 악당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택견 도장을 독과점할까봐 그게 불만이셨다고요? 도장 인수 조건으로 명예직 보장하고 노후를 보낼 실탄까지 따박따박 챙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조건이 모자랐어요? 모자랐어? 아닙니다. 죽어가는 도장 살려주겠다고요. 그런데 왜? 어쩌겠어요. 저도 못 먹는 걸. 나 스칸디나비아 스타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편안하고 차분하게, 세련되면서도 깔끔하게. 퀄리티 있게 살고 싶다고요.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겁니다. 병원 잘 모셔다 드리고 이번 주까지 인수계약서 받아오세요. 다음은 어디죠? 제11열 신궐 진약사. 충주에서 가장 오래된 택견 도장입니다. 그러던 그때 오랜만에 고향 구경을 하던 건평은 과거 자신이 다녔던 도장 진약사에 들어가게 되고 건평이냐? 그곳에서 병약해진 그의 스승 중호가 다시 만난 제자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주게 됐는데요. 건평아, 예, 관장님. 너 어릴 적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을 기억해? 그건 바로 그가 무술 고수 타이거 마스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네가 본 사람이 바로 나야. 그걸 왜 지금 얘기하셨어요? 아무도 몰라. 그 누구도 인의 탈 속에 내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 인의 탈이요? 호랑이 탈. 타이거 마스크? 그래, 타이거 마스크. 이제 정체를 아는 사람은 너 하나뿐인 게다. 중호는 자신의 마지막 제자였던 건평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지만 내일 첫 차로 올라가 봐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미 사회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건평은 무도인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평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오고 마는데 담배 태워요? 물 좀 빌립시다. 담배 안 핍니다. 둘만 있어요. 아씨. 저기요. 저기 그건 다름 아닌 중호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설이 돌아가셨다. 며칠 전에 뵀는데 거짓말같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중호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그의 손녀 보미가 진약사를 이끌 후계자가 되고 마지막 말씀대로 도장이 할아버지 모셨어요. 할아버지의 모든 것이었던 이 도장 절대 그놈들한테 뺏기지 않을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스승님을 추모하고 싶었던 건평이 보미와 만나게 됩니다. 육건평? 봄이? 건평이 오빠 맞구나. 미안하다. 많이 늦었지? 이렇게라도 뵈면 됐지 뭐. 어떻게 지내? 너 제대했지? 아 맞다. 전에 할아버지가 오빠 올 거라고 했었어. 오면 주라고 한 게 있었는데. 잠시만. 뒤이어 보미는 중호가 건평에게 남긴 유품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주랬어. 혼자 있을 때 열어보래. 털. 건평은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영웅 타이거 마스크를 받게 됩니다. 이걸 왜 나한테? 건평아, 이제부터 오직 한 사람, 이네탈의 주인은 너다. 중호는 자신이 인정한 최고의 제자 건평에게 무도인의 의지를 남기지만 별 효과는 없었는데 네가 정의로움을 실현할 때 너의 인법과 함께 더 큰 힘을 발휘하여 미숙한 너를 최고의 경지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자 건평은 알 수 없는 힘을 느끼게 되고 야, 사랑한다고 무슨 소리잖아.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에이, 동작 그만. 힘 한 번 써보지도 않았지만 단지 울음소리 하나만으로 범죄자를 제압해버립니다. 귀신들, 귀신들. 곧바로 타이거 마스크의 힘을 체감한 건평은 본격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됐는데요. 알았어. 그만하게. 바로 뒤집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타이거 마스크의 힘을 얻은 건평에게 평범한 공격 따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쓰고 돌아다니까 다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내 인생 어떡하라고? 저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지금 차에 쳐서 날아갔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쌩쌩해요. 안 죽은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뼈가 다시 붙은 기분이에요. 보세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후 자신감을 되찾은 건평은 직장 동료와 데이트를 해보기도 하지만 싸움과 연애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고 좋아요? 이거라도 입으실래요? 골덴이라 따스운데. 이런 옷은 어디서 사요? 동네 복지회관에서 바제회 열었는데 어려운 이웃 돕는다고 해서 한 벌 장만했습니다. 19,000원에 팔꿈치 포인트까지 딱 다음 주엔 사랑 나눔 바제회 갈 건데 제가 혜연 씨 옷 한 벌 골라드릴까요? 딱. 추은이 빨리 마시고 들어가죠. 그러게 추우신데 커피숍에 있자고 하시지 왜 이런 곳까지. 사람 많은 곳에서 건평 씨랑 커피 마실 용기가 안 나서요. 용기가 안 나셨구나. 혜연 씨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혜연 씨 같은 분을 사랑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 꿈도 안 꾸니까.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이런 분위기 재밌게 해주는 남자요.
그녀를 웃게 만드는 일은 악당들을 해치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신사임당. 원혜연 씨, 오늘 저에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데이트가 윈도우 업데이트였거든요. 왜 그러세요? 재밌죠? 원혜연 씨, 내가 계속 이렇게 웃겨주길 원해요? 조금 더 웃겨주길 원해요? 미국이 싫으면 아메리카노. 죄송합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말아먹은 건평은 오랜 시간을 투자한 직장에서조차 빛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참 이번엔 아쉽게 됐다. 어? 제 팔자인 것 같습니다. 내년엔 좋은 일 있을 거야. 알았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부장님, 응? 구두끈 풀리셨습니다. 제가 들고 있을까요? 그래? 그럼 귀한 거니까 잘 들고 있어. 어? 안녕하십니까? 그를 향한 주변의 무시가 고조에 다다르다 끝내 해고까지 당하고 마는데 넌 해고야. 왜냐고? 넌 이 회사의 기생충이니까! 이 파라사이트! 그걸 기회 삼아 건평은 본격적으로 무도인의 길을 다시 걸으면서 스승님의 의지인 최강의 히어로 타이거 마스크의 정신을 이어받게 됩니다. 앞으로 나를 빼고 정의를 논할 순 없을 것이다. 불의에 나타나고 정의를 수호하는 관장님의 수제자. 난 타이거 마스크니까. 그러는 한편 보미는 본격적으로 할아버지의 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섭외가 잘 안 되네. 도장마다 연락도 안 되고. 성은의 오른팔 히로노리가 찾아와 일방적으로 도장을 떠나라고 협박하지만 정리 중인가 봐요. 청소할 필요는 없는데. 구두 신고 들어오지 마. 괜찮아요. 수업 받으러 온 거 아니니까. 도장 인수 계약서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아요. 받으세요. 그녀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으시네.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 또 해드려요?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우리끼리는 좋게 좋게 마무리합시다. 그쪽이 안 나타나는 게 좋게 좋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좀 더 부셨으니까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3일 후에 다시 올게요. 이번이 마지막이니 그때도 만약에 이런 식이면 관대게 짜셔야 할 겁니다. 네네. 그날 꼭 4시서 오세요. 내가 그 관에 넣어드릴 테니까. 결국 끝까지 보미가 도장을 넘겨주지 않자 한국의 도장들을 점령하던 성은은 직접 보미를 만나러 가 도장을 넘기라고 협박하는데요. 혼자인 줄 알았더니 넌 내가 상대해줄게. 뭐야 이 깔깔이들은? 얘네가 가디언이야? 그러나 과거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일제히 탄압에서 버텼던 도장을 보미가 쉽게 넘겨줄 리가 없었습니다. 인감은 준비했어요? 뭐 사인도 괜찮아. 했던 말 또 하게 하는 게 당신들 특기입니까? 여기 당신들이 넘볼 자리 아니야. 어째서? 여긴 100년 넘게 택견의 정기로 쌓아 올린 도장이고 일제 탄압에도 견딘 우리 전통 무술 도장이니까. 그래요? 그쪽이 지금 도장 깨게 하듯 체육관 모아서 그곳에 가라데 도장 세우려는 거 모를 줄 압니까? 아기처럼 그렇게 드시다가 배 터지세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내가 있는 한 여기 절대로 못 내줘. 할아버지에게 배운 택견과 그 정신 내가 여기서 계승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 가. 여기 니들 같은 쪽발이들이 비빌 때가 아니야. 쪽발이는 너무 나간 것 같고 한국계 일본인 정도로 하죠. 그렇게 보미가 순순히 협력하지 않자 성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력으로 도장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난 이만 빠질 테니까 계약서 빈칸 잘 채워서 오세요. 맞다. 시작해. 다구리. 곧바로 보미의 일행과 성은의 부하들이 혈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외구 조직의 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끝내 보미의 일행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채 도장이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만하고 계약서에 사인합시다. 어차피 못 이길 싸움인 거 알잖아. 당신들 그러다가 다 죽는다니까? 정의의 히어로 타이거 마스크가 나타납니다. 뭐하는 새끼세요? 우리 사이에 통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이 거죽대기 새끼가. 거죽대기? 매너가 없으면 맞아야지. 그는 단신의 몸으로 순식간에 그곳에 있던 성은의 부하들을 모조리 해치워버립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비록 건평은 보미에게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그 역시 히어로가 받아들여야 할 필연적인 숙명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고, 오빠 할아버지가 주신 거 열어봤어? 안에 뭐였어? 편지 있었어. 에이, 꼴라? 난 또 그 안에 타이거 마스크 같은 거라도 들어있을 줄 알았지. 아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타이거? 응. 내가 타이거 마스크면 어떨 것 같아? 보미가 타이거 마스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건평은 은근슬쩍 그녀의 마음을 떠보게 되는데요. 오빠는 타이거 마스크 같은 히어로보다 그 반대편이 더 잘 어울려. 야, 타이거 마스크는 뭐 다를 줄 아냐? 완전 다르지. 분명 우람한 상남자일 거야. 코도 오똑하고 눈썹도 진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겠지? 그리고 입술도 진짜 두툼할 거야. 건평은 히어로의 숙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못하게 됩니다. 난 다 왔다. 오빠 이제 들어가봐. 봄이야, 라면 있니? 오빠, 이 다리 이름이 뭔 줄 알아? 헛다리. 열받게 하지 말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잘 가, 오빠. 봄이야. 내가 타이거 마스크야. 한편 부하들이 작전에 실패하고 돌아오자 성은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는데, 계획이 다 엉망이 됐잖아. 도장 하나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갑자기 탈을 쓴 놈이 나타나서 공격을 했답니다. 곧바로 타이거 마스크라는 말에 그녀의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성은의 타겟은 타이거 마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복면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와요. 잡아서 내 앞에 갖다 놔. 그 후 시간이 흘러 보미는 타이거 마스크의 활약 덕분에 많은 제자가 생겼는데요. 오늘 친구들 첫날이니까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놀랍게도 어린 꼬마들의 정체는 히로노리가 고용한 스파이였습니다. 타이거 마스크는 사부님도 모른대요. 처음 봤대요. 타이거 마스크는 우리 주변에 있대요. 뭐라 그랬더라? 모두의 이웃. 그렇게 타이거 마스크의 실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성은은 함정을 파 그를 유인하게 되고, 목적지가 틀렸어.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가라테로 한국 도장을 점령하겠다는 사악한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타이거 마스크를 그녀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손자의 시대다. 타이거 마스크.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던 건평은 도장에서 지내면서 보미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샌드위치.
객지 생활을 잘 챙겨 먹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봤어. 맛 없을 거야. 에이, 뭐 이런 걸. 오빠 잘 자. 바로 다음날 사랑하는 보미가 외구 무리에게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둘이서 보미 집까지 걸어갔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보미를 채갔어요. 뭐? 긴자라는 식당으로 간다고 했어요. 찾고 싶으면 그 짝으로 오래요. 건평은 서둘러 그녀를 구하러 나섭니다. 죽은 거 아니지? 이제 곧 깨어날 겁니다. 깼다. 릴렉스해요. 그러고 있다 보면 타이거 마스크가 나타나서 멋지게 구해주겠지. 영화 타이거 마스크는 2021년 개봉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기존에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특유의 B급 감성이 돋보였던 만큼 영화의 전개가 예측하지 못한 대로 흘러가 방심 속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특히 조한선 배우가 타이거 마스크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해 자연스럽게 영화에 빠져들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배우 오지호와 개그맨 문세윤이 카메오로 등장하며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큰 웃음을 선사해 영화의 신스틸러 역할을 했는데요. 예측 불가능하고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영화를 찾으신다면 이 작품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타이거 마스크 소개해드렸고 무비 대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